하지만 그동안 환노위에서 어떤 식으로 증인을 처리해 왔는가는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명학교의장 강현진 정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번도 신문 안 하셨습니다. 안민석 의원 신청하셨는데. 자, 올해도 국감이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여야 의원들 간에 저렇게 공방, 또 증인들 함부로 불러놓고 질문도 제대로 안 하고 돌려보내는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올해도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저런 일이 왜 매년 반복되고 비판을 받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건가요? 그러게요. 이게 정치인들은 자기 부음 기사 빼고는 모두 기사가 나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예. 정말 정치부 기자들 미담 기사 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미담 기사를 쓰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은수미 의원 조금 전에 봤는데 왜 권성동 의원에게 사과를 했는데도 지금 욕을 먹은 건가요? 사과의 태도가 문제죠. 태도가요? 사과를 할 때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은수미 의원이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막말 때문에 파행까지 빚어졌는데 예. 여기에 대한 사과, 겨루게 등골을 빼먹었다는 발언은 권성동 간사를 향해서 언급한 게 없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권성동 의원이 환경노동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라고 생각했다. 예.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 아, 그러니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걸 뭐에 사과를 하죠? 솔직한 게 죄다? 그러니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제발 좀 사과를 하고 빨리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여기에 이것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뿐이지 마음으로 사과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예. 거죠. 예, 참 사과 같지 않은 사과로 들렸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바쁜 와중에 바로 화면에 보이는 권성동 의원이 또 논란이 됐죠. 비키니 이번엔 사진을 봤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야한 사진이었습니까? 네. 환경노동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이 국감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그 비키니를 입은 그 여성 모델의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자료를 검색하려다가 잘못 눌러서 여성 모델의 사진이 떴을 뿐이라고 해명은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감이 계속 지금 파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준비도 좀 부족했고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정, 또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뚜껑을 열어봤는데도 저렇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증인 채택을 놓고도 또 지금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교문위 국감 관련해서 증인 채택에 문제가 좀 있었죠. 네. 예. 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예. 안민석 의원이 채택한 증인이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오후 늦게까지 기다렸습니다만 안민석 의원이 증인을 상대로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이 왜 안민석 의원이 증인에게 질문을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안민석 의원이 내가 증인을 채택한지 나도 모르겠다. 예. 이런 황당한 답변을 했습니다. 자, 바로 그 장면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위원들 분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증인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드리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서울명학교의장 강현진 정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 번도 신문 안 하셨습니다. 안민석 의원 신청하셨는데. 조금 내 증인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저 증인은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서 지금 국회에 왔을 텐데 네. 질문 한번 못 받고 되돌아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교문위 국감장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강현진 서울맹학교 교장이 질문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발길을 돌려야 됐습니다. 이 증인을 신청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이었고요. 분명히 증인 신청 서류에는 안 의원이 장애 학생들의 졸업생 실태를 묻기 위해서 신청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 의원은 나는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논란이 커지고 비판이 거세지자 보좌관이 한 것 같다
나는 보좌관이. 모르는 일이다. 예. 이러면서 책임을 보좌관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지만 보좌관이 호가호위하는 식으로 의원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마치 의원이 부른 것처럼 당신들 나와야 된다. 이렇게 겁박을 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어서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안민석 의원 사태를 보면 실제로 보좌관들이 의원들에게는 상의나 결재를 받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증인을 부르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안민석 의원의 해명이 그렇죠. 예. 보좌관이 의원도 모르게 증인을 이렇게 출석시키고 증인을 채택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불가능합니다. 증인 협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보좌관은요, 정책을,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바로 돈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데, 안민석 의원이 바로 채택한 증인에게 오후 늦게까지 전혀 질문도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논란이 커지자 모든 것을 보좌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이 보좌관이 이러고도 안민석 의원실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이루어진 국정감사를 보면 각 위원회마다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굉장히 힘겨루기를 겨루고 증인을 서로 채택해야 된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좀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파행이 되고 정회가 되고 중단 멈추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렇게 어렵게 채택된 증인마저도 의원이 채택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여과 없이 지금 안민석 의원이 보여준 겁니다. 예, 어제 헛걸음을 한 바로 강현진 교장 선생님 얼마나 황당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제는 국감장에 계셨다니까 못하고 지금 좀 전에 통화했어요. 보좌관실에 먼저 했어요. 저 의원님이 깜빡하시고 갔다고 다음에 한번 만나서 찾아뵙고 대책을 조금 더 세워서 교육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의뢰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 속상한 얘기도 후련하게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3일부터 지금 중국을 장기간 방문하는데 지금 많은 수의 의원들을 데리고 가는 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감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김무성 대표,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민생경제를 위해서 일해야 할 금쪽 같은 정기국회 일정을 한 달이나 소비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이 3분의 2에 불과한 만큼 1분 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상임활동,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 예산안 심의 등에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에 매진해야 된다. 이게 바로 10월 1일 날 한 얘기인데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네. 많은 수의 의원을 데려가면 국정감사에 좀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달 1일,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에 상임위 활동에 매진해라 이렇게 예. 독려를 했는데 이랬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다음 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의원 10여 명을 데리고 중국을 갑니다. 정말 이거는 국정감사를 여당 대표가 앞장서서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왜 이 시기에 가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새누리당 당 내부에서도 나오고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기내에서 어린아이를 치료해서 그 훈훈한 미담이 전해졌습니다만 정의화 국회의장도 3일부터 그러니까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열흘 일정으로 중남미 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부터 그리고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대표도 국정감사를 텅 비우는 이런 좀 황당한 일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가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 때문에 이 차기 대권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 이런 지금 억측 예측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번 방중을 두고 정말 대선 행보를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대단히 많습니다. 역대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중국이라든지 또 유럽을 가서 정상들과 만났고 이것이 또 사진으로 기록에 남아야 대선 후보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도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또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의 수뇌부도 만나고 또 이런 걸 추진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데려가는 사람 중에 또 이재호 전 원내대표 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있기 때문에
저런 거물급들을 데려가는 걸 통해서 몸집을 더 부풀려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김무성 대표 이런 지적에 대해서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필수 요원들이 있어요. 무슨 당사자에 초청받나. 그다음 한중원 외교회장, 이전에 이재호야, 지금 혁신이 주로 하는 그런 김문수, 이게 부자리거든요. 그 samsun에 중국말 한마디 못하고, 중국 보내고, 원진이 중국말 하는 중국. 그게 다 그렇게 보던데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심각, 비박해서고, 좀 그런 좀 수준 낮은 좀 기사 쓰지 말아도 그것도 다 치면. 자, 친박, 비박 했었지 말라. 얘기는 뭔가요? 중국 방문을 가면서 바로 이제 동행하는 의원이 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재호 의원인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모두 비박계의 선두주자라는 점에서 예. 베이징에서 비박계 중진 3인이 회동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이게 어떤 자리가 될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굉장히 언론 탓을 했습니다. 이거 별것 아닌데 그런 수준 낮은 기사 좀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것도 김무성 대표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 네. 수준 낮은이라는 표현이 조금 세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중국을 가는 건 뭐 정해졌으니까 가서 좋은 성과를 내고 돌아올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내는 돈이라면 저렇게 외유도 갈 수 있을까, 이런 논란 사실 많은데 그런 논란이 나오지 않게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